자, 인사할까요? 인사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기입니다. 너무 이렇게 무슨 심사위원들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학생처럼 앉아 계세요. 이렇게 팔짱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잘하나 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2달 동안, 사실 2달이 아니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 가기 전까지 저를 계속 볼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강사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첫날인데,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업도 사실 영어는 좀 어렵죠. 영어 싫죠. 싫어? 자, 근데 피할 수 없는 게 영어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는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되려면 싫어하면 안 되겠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영어 수업을 많이 나가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공부할지 그런 계획도 세우고 공무원 영어 시험에 대해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소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너 공무원 영어 시험 뭐야? 그러는데 뭐 영어지 뭐 이러면 안 되죠. 영어에 대해 정확히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공무원 영어 시험에 대한 기출 분석. 그렇죠? 두 번째로서 이제 뭘 공부할지. 이 뭘 공부할지는 2개월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뭘 공부할지. 여러분 혹시 2개월 수업 들으면 점수가 막 100점 될 것 같아? 그건 아니죠. 점수가 한 50점, 60점, 70점, 자기 점수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보면 대부분의 집에 있는 영어 책들은 다 앞에가 까맣죠. 앞에만 까맣지. 왜 앞에만 까매요? 이 다른 과목들은 어떠냐면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말이기 때문에 읽으면 학습이 되고 그만큼 실력이 늡니다. 즉, 가령 이제 고려시대 배우면 한국사에서 고려시대 배우면 고려시대 문제는 다 맞추겠지. 단 아닐지라도. 그다음에 조선시대 배우면 그만큼 늘겠죠. 그래서 이 학습의 양과 점수가 이제 정비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생각해 보시면 영어 책 맨 앞에 주로 어떤 파트예요? 명사 파트, 명사, 그치? 명사 막 공부했어. 그럼 점수가 이만큼 올라? 그다음에 동사 공부하면 이만큼 오르고? 그다음에 가령 뭐 전치사, 뭐 도치, 어려운 거 배우면 이만큼 올라요? 아니죠. 영어 문장이라는 것은 한 문장 내에 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전치사 있고 해서 이 전체를 한번 다 이해하면 그 문장이 보이는 거야. 즉 그 말은 이만큼 공부를 하셔도 점수는 절대 안 올라요. 이만큼 공부를 해도 점수 안 올라요. 이 한번 책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좀 새롭게 보이겠죠. 문장이 조금 익숙하겠지. 왜? 일단 얘는 외국어입니다.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새로운 언어가 바로바로 다가올 것 같아? 아니죠. 먼저 익숙한 단계, 바로 뭐 명사 배우고 동사 배우고 투부정사 배우고 이렇게 하나를 다 끝을 그래야만 이제 영어 문장이 좀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만큼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장이 좀 보일 거예요. 좀 끊기도 하고 이 좀 해석도 되고 하겠죠. 그럼 이제 2단계에서 변곡점, 바로 점수가 이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명사 공부하고 동사 공부했어. 근데 점수가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해? 바로 접죠. 왜 접어? 이건 드릴 만큼 안 나오는구나. 어렵다 해서 바로 접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해서 또 시작합니다.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이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2개월간에 이 수업을 잘 듣지 못하면 다음에 또 다시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또 멈추면 또 처음부터 하는 거죠. 항상 점수는 똑같아. 항상 30점, 40점, 50점인 거야. 절대 이 변곡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때까지 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책을 한 권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책을 한번 다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걸 하셔야만 점수가 한번 오르는데 그걸 못 참는 게 대부분 영어라는 거야. 다른 과목은 충분히 가능하죠. 다른 과목은 우리말로 됐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영어는 자꾸 부대낀단 말이야. 근데 그 부대낌을 참을 수 있어야겠고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즉 2개월 끝내면 내가 다 하겠지. 1개월만 들으면 다 하겠지.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야. 2개월이 끝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공부할 기반을 잡는 거죠. 한번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말하면 기대가 너무 크시면 좌절도 큽니다. 그럼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듭말합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마라톤은 42.195km를 다 뛴 다음에서야 내가 10등인지, 내가 100등인지, 내가 2등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포기하시면 무조건 탈락하는 거야. 공무원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그만두시면 무조건 영어는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시험 점수 낮으면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대략 80점 이상, 사실 요새는 85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행정직 같은 경우. 물론 사회복지, 기술직은 좀 낮습니다. 그보다 낮은 편이야. 근데 행정직은 85점 이상 맞아야 붙습니다. 90점이면 붙는 거고 85점이면 그냥 아슬아슬하고 80점도 위험합니다.
그만큼 영어는 아주 필수적인 과목이라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절대 거듭 당부하지만 지금 하면 이거 조금만 하면 금방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 버리지 마세요. 절대 매직이 아니야. 매직 스쿨이 아니야. 여기선 2개월 만에 모든 걸 다 하게? 그럼 여러분들 지금 6년 동안 10년 동안 공부하는 게 한꺼번에 다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지나친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기반을 잘 쌓을 것. 그래야만 이 변곡점이 이제 2개월 뒤에 생기겠죠. 그럼 이제 한번 점수가 쫙 올라가겠죠. 근데 점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또 안 그래요.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가면 다시 또 정체기가 옵니다. 그때 다시 또 열심히 하시면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영어는 절대 그냥 직선 상승이 아니라 계단식 상승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요.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사람과 그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금방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아, 조금만 더 하면 오겠지. 오겠지란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금방 포기한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제 꼭 명심하시고 약간 장기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좀 세우라는 거야. 내가 앞으로 2개월 뒤에 뭐 할지, 4개월 뒤에 뭐 할지, 그리고 점수가 대략 몇 점일지 이런 계획을 한번 오늘 세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처음 2시간 동안은 먼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인 영어 문장을 배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이제 공반이라는 종합반인데 또한 인문반이야, 인문반. 자, 뭐 국어, 한국사, 영어 모든 과목이 인문인데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뭘까? 공반은 버릇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4시간 동안 수업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대학 수업은 요새 몇 시간이에요? 3시간? 대학 수업은 요새 몇 시간이야? 대학교 다 안 다녀봤어? 3시간이죠. 맥시멈 3시간이죠. 근데 이 공무원 수업은 4시간 수업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9시 시작해서 1시에 끝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략 10분씩 쉬입니다. 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어떤 한국사 수업 같은 경우는 좀 긴 수업은 1시간 반 수업하고 10분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이제 그 스타일 차이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들까? 되게 힘들겠죠. 근데 그런 것들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져야만 나중에 이제 심화 수업이나 문제풀이 수업 들어가도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문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모든 과목에 일단 정말 말 그대로 인문, 뭘 배울지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조금 쉽게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공부하는 자세 잡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야. 이 목적만 잘 이뤄도 큰 성공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도 여러분들 그 월화가 이제 영어죠. 수목이 국어고 금토가 한국사 아닙니까? 그리고 선택 과목이 5에 있죠. 반드시 당일 복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일 복습. 그러니까 오늘 월화 배우지. 그럼 오늘 거는 오늘 복습하는 거야. 왜냐면 내일 가면 또 있거든요. 수목은 국어 복습하시고 금토는 한국사 복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월요일 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일요일 날 영어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오시고. 왜냐면 영어를 오랜만에 보면요. 이게 영어 글자가 아니라 바로 하얀색과 검은색밖에 안 보여. 너무 오래되면. 그래서 다시 기숙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다시 복습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 월, 화 공부할 것. 월화는 그날 배운 것만 복습하시고 일요일 날은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내일 수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야만 가장 이상적인,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래야만 수업에 들어와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혹시 올해 국가직 시험 본 사람? 국가직 시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내리시고. 자, 그럼 올해 국가직 시험을 못 봤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영어 기출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풀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사실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약간 그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토익 시험을 보거나 수능 시험 보거나 공무원 시험 보거나 어떤 시험 보든 간에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한번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앉아있는다고 다 압니까? 반드시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수능 1등급은 공무원 점수가 90점일까? 아니면 토익 900점 넘으면 공무원 점수가 고득점 할까? 절대 수능 토익과 공무원 시험은 관련성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명심하세요. 어떤 분은 착각해서 내가 토익 800점이니까 뭐 공무원 시험 80점 맞겠지. 이건 절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본다고 토익 점수 높지 않아요. 그리고 토익 잘 본다고 토플 점수 높지 않습니다. 각각 시험은 시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영어 시험, 영어 실력이 잘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네이티브 잉글리시 쓰는 사람들이 영어 공무원 시험 보시면 다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험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수능도 수능에 적응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토익도 토익을 공부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냥 영어 잘한다고 토익 잘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의 희망은 또 있는 거죠. 내가 영어를 더럽게 못했어. 그래도 공무원 시험은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희망인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토익 시험 잘 봤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토익 900점이라고 공무원 시험이 90점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한번 직접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기출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령 올해 시험 본 사람 제외하고 올해 9급 시험 안 본 사람 있죠. 국가직 시험 안 본 사람들은 오늘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따 설명드릴게요.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 기출문제라고 올라갔어요.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20문제거든요. 그걸 30분 동안 풀어보세요. 정말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채점해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네 상태를 파악하세요. 가령 이 사람은 지금 8점이야. 이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사람은 50점이야. 그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앞으로 공부할 기간이 달라야 같아요. 달라야지.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공부가 달라야 같아요. 달라야겠지. 그런데 다 그냥 똑같이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렇잖아.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과외시킬 때 똑같이 과외시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자신의 점수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파악하고 오세요. 그게 이제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있으니까 꼭 기출문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올해 국가직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현재 내 점수를 한번 알아보세요. 내 점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점수가 심각하면 스스로도 아마 자극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높으시면 좀 겸손하게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 게, 오늘 복습할 게 많지 않아요. 처음이니까. 근데 반드시 현재 자기 점수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국가직을 본 사람이라면 그 점수, 그리고 작년의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현재 자기 상태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려요, 이건. 이 보면 가끔 공부하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내년 준비하시는데, 그렇죠? 대부분 내년 혹시 올해 준비하는 사람, 올해 6월 준비하는 사람, 2개월 만에 붙겠다는 사람, 지금 있어도 손을 못 들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대부분 내년이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 올해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였는지 얘기할지 까먹었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데, 보면 대부분 중간중간 시험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보면서 뭘 파악하는 거야? 현재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겠죠. 점수가 잘 나오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하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시험 보길 두려워해요. 점수 받길 두려워요. 숫자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내내 그냥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 가서 그때 자기 현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무 늦은 거지. 너무 늦은 거잖아. 그 전에 반드시 파악하기 바래요. 그래서 대략 한 4개월에 한 번은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은 실제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든 아니면 또 학원 모의고사든 간에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자신의 현 점수를 파악하겠죠. 점수가 예전보다 높아졌어. 그럼 뭐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계속. 근데 점수가 안 올라갔어. 그럼 뭐야? 반드시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내내 있다가 실제 시험장에 딱 가서 점수를 딱 보고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 자, 공부하기 지금 시작 단계에서 바로 올해 국가직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4개월 뒤에 또 문제 풀 거야. 이런 식으로 현재 장점수를 꾸준하게 파악하면서 점수가 이렇게 정말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머무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이렇게 스스로 파악해야지 공부 방식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하는 얘기가 되게 이제 앞으로 하지 못할 만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수업하느라 바빠요. 오늘 하는 게 꼭 기억하실 전체적인 학습의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꼭 기출문제 꼭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를 분석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문제 공부하는데 어디 나가서 자, 공무원 영어 시험 어때? 그러는데 뭐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뭐가 어렵고 몇 문제 나오고 얼마나 걸리고 이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자, 공무원 시험에 영어 문제는 총 20개 문제가 나옵니다. 20개가 나옵니다. 20개 중에서 어휘의 표현 문제가 4문제인데 이 어휘 표현이라는 게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휘 표현은 이런 걸 말합니다.
주로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를 고른다거나 detest라는 단어의 동의어 고른 또는 밑줄 빈칸 나오고 빈칸을 완성하는 문제, 바로 어휘형 또는 어휘 또는 표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은 두 단어 이상의 어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총 4문제가 나와요. 4문제. 알겠어요? 자, 이건 좀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하는 거고요. 이거 약간 길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생활영어 문제라고 하는 생활영어. 생활영어는 A와 B의 대화가 되겠죠. A와 B의 대화에서 B의 빈칸 나오고 빈칸을 채운다거나 또는 A와 B의 대화 중에서 어색한 것을 고르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생활영어 문제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문법 문제가 4문제 나옵니다. 자, 문법 문제는 자, 문법에 이제 오류를 찾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건 이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가 10문제 나옵니다. 저렇게 보시면 절반이 독해이기 때문에 독해가 가장 중요한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독해만 잘한다고 이 앞에 것들을 망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10개, 10개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필히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휘를 포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바로 4개가 틀리는 거죠. 점수도 안 될 뿐더러 어휘를 모르면 독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휘도 포기 못해. 그 다음에 생활영어 2개. 뭐 포기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다 틀리면은 90점이죠. 근데 이거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문법도 4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문법이 1문제, 2문제 나오지. 따라서 거의 안 하는 분도 많은데 공무원 시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공무원 시험은 20점을 차지합니다. 100점 중에 20점이고요. 이 문법을 모르면 독해도 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문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수능 공부하신 분들은 이 초반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초반에 이제 수능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독해는 나름대로 좀 하겠대. 근데 문법이나 어휘가 어렵대. 이건 아직 공무원 공부 안 한 사람의 특징이야. 수능만 한 사람들이야. 근데 점점 공부할수록 문법이 쉬워지고 독해가 어려집니다. 이건 공부를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 문법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대부분 문법 수업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수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 그럼 이제 100점 찾아는 20문제인데 이걸 몇 분 동안 풀까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 20문제짜리 5개 영역이죠. 5개 과목. 그치? 근데 총 100문제인데 바로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근데 원래 한 문제당 몇 분이야? 1분인 거죠. 근데 공무원 20문제를 20분 동안 풀 수 있을까요? 영어 문제는? 우리말은 읽는데 시간이 안 걸리지만 영어는 읽는 자체가 시간 걸리기 때문에 절대 20분 내에 풀 수 없죠. 대략 30분 동안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공무원 시험 문제 20문제 몇 분 동안 풀어? 30분 동안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대략 한 문제당 1분 10초에서 15초를 차지합니다. 자, 그럼 아까 이런 문제는 1분 동안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1분 동안 풀 수 있겠지. 그런데 자, 이게 문법 문제인데요. 문법도 이 정도 길이고 일단 독해가 이만큼입니다. 얘 과연 1분 동안 풀 수 있을까? 절대 못 풀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독해를 이 사람한테 내가 3분을 줍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1분만 줘요. 자, 누가 잘 풀까요? 당연히 3분이죠. 독해는 시간 싸움이에요. 독해는 시간만 주어지면 조금 더 꼼꼼하게 봅니다. 근데 시간 없으면 어때요? 막 대충 읽으면서 아는 단어로 찍겠죠. 그래서 독해는 시간 싸움이야. 그런데 자, 이 어휘입니다. 자, 이 어휘는 이 사람한테 내가 1분 주고 이 사람한테 3분 줍니다. 근데 똑같이 모르는 단어야. 그럼 누가 더 잘 풀까? 둘 다 틀리죠. 어휘나 문법은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까? 어휘나 문법은 시간을 줄이고 독해에서 시간을 늘리셔야만 붙습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령 어떤 분들은 이걸 꼭 맞추고 싶어서 계속 해석합니다. 계속 해석하는 거야. 근데 해석해도 모르겠죠. 그럼 시간만 가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이것도 틀리고 뒤에 독해도 못 풉니다. 독해 18, 19, 20번을 못 푸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아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틀려. 모르니까 틀려. 얘도 모르겠지만 해서 틀려버려. 그 다음에 뒤에 18, 19, 20번을 다 풀어요. 그럼 걔는 오히려 붙을 가능성이 큰 거지.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시험은. 이 모르는 단어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이게 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지. 문법도 그렇고 생활용어도 마찬가지에서 자, 이 앞에 이 3가지 영역은 시간 싸움이 아니야. 이건 알고 모르고야. 모르면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독해는 충분한 시간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중에 모의고사 수업 들어가면 제가 설명할 텐데 문제풀이 수업 설명할 텐데 얘들은 대부분 항상 40초에서 1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독해는 2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시간적인 배분이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만큼 공무원 시험은 시간 싸움이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문제? 총 20문제. 어휘 몇 문제? 어휘 몇 문제?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 4문제. 최소한 이건 알고 있어야지. 이건 알고 있어야지 그만큼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올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올해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중요한 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자, 올해 1번 바로 어휘 문제였습니다. 올해 9까지 9급 문제였어요. 자, 디테스트란 동의어를 고르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제일 좋을까? 이 시험에 출제한 이유가 뭐야? 이 문장을 해석하냐 못하냐 이거야? 자, 이 단어를 아냐 모르냐가 출제자의 의도 아닙니까? 그럼 그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에서는 이 밑줄 친 단어만 진짜 보는 거죠. 디테스트 얘를 외웠어야지. 그래서 정답을 딱 고른단 말이야. 난 골랐어 이미. 근데 혹시 단어를 모를 경우 일단 첫 번째 해석은 일단 하겠습니다. 자, 나는 절대적으로 디테스트 한다. 뭐를? The idea of. 자, 뭐뭐라는 생각? 바로 staying up late at night. 밤에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다. 라는 그 생각을 나는 이것 했다. 추론이 돼요? 유추가 돼요? 나는 밤에 안 자고 늦게까지 머물겠다. 라는 생각을 이것 했다. 자, 첫 번째, defend 뭐야? 방어하다, 변호하다, 지지하다. 3번, confirm, 확인했다. 두 번째, uphold, 아주 혐오한다, 싫어한다. 4번, abandoned, 포기하다, 버렸다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버렸다. 나는 그런 생각을 혐오한다. 난 그런 생각을 확인했다. 난 그런 생각을 변호한다. 뭐가 맞을까? 이렇게 풀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대충 다 끼워 맞추기식은 절대 풀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밑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면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죠. 이걸 다 넣어보고 다 넣으면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2개 남겠지. 2개. 그럼 이 2개 가지고 또 고민하겠지. 그러다가 찍고 틀리잖아 이렇게. 뭐야? 시간만 다 가는 거잖아. 그래서 밑줄 단어 문제는 반드시 뭐야? 해석이 아니라 밑줄 단어를 먼저 보고 모르면 나중에 다시 푸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충분히 시간 아낄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는 게 필요하죠. 알겠어요? 이게 이제 어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지라도 앞으로 배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런 문제 나온다는 것만 알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편하게 좀 들으세요. 편하게 시험을 좀 분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1년 동안 분석할 걸 제가 오늘 하루 만에 다 분석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좀 알아주자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생활영어 문제인데요. 2013년 경찰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자, 다음 A와 B 대화 중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대화를 고르는 거야. 뭔가 어색한 생활영어를 고르는 겁니다. 1번. Can I eat this pizza? 자,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 보니, 자, yes, help yourself. 맞아요, 틀려요? 응? 자, help yourself가 뭘까? 너를 도와라? 이러면 틀린 거지. 우리가 어휘나 생활영어는 반드시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help yourself. 바로 마음껏 먹어. 마음껏 드세요란 말이죠. 자, 피자 먹어도 되겠어? 자, 그래. 마음껏 먹어. 어때? 맞는 대화인 거죠. 사람들 뭘 배워야겠어? 이 생활영어 표현도 마치 어휘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쵸? 그게 느껴지시죠? 자, 두 번째. Can I use your phone? 자, 내가 네 휴대폰 좀 써도 될까? 네 전화 좀 쓸까? 그랬더니 자, mud in your eye. 눈에 진흙이나 쳐넣어.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다른 의미겠죠? 다른 의미인 것을 예상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자, mud in your eye. 너의 눈에 진흙이란 말이죠. 자, 이게 뜻이 뭘까? 얘는 아까 마음껏 드세요래요. 근데 얘는 도대체 뜻이 뭘까? mud in your eye. 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베트남 전쟁을 했어요. 거기 이제 미군이 참전했어. 그래서 미군이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파티를 합니다. 마지막 작별의 파티하는 거야. 근데 파티할 때 건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기서 우리 진흙 묻히면서 열심히 살았듯이 너 미국 돌아서도 눈에 진흙 묻히듯이 열심히 살아. 건배. 그래서 얘가 건배가 됐어요. 뜻이 건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자, 네 폰 좀 써도 될까? 하더니 건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얘도 역시 외워야 되는데
자, mud in your eye. 아마 사전 보시면 건배라고 나오겠죠. 근데 어떤 이유 없이, 어떤 근거 없이, 유래 없이 그냥 외우시면 절대 외울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단어 외울 땐 이렇게 표현들을 외울 땐 그 유래가 왜 그랬는지 함께 이해하시면 훨씬 더 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배운 거 이제 mud in your eye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건배란 말이 기억할 겁니다. 이런 유래를 알면 훨씬 외우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생활 영어 표현도 뭐야? 어떤 문제야? 여기는 암기의 문제예요. 표현들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help가 도움 주니까 너를 도와라. 그다음에 얘가 진흙이니까 니네 진흙.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지. 반드시 이것의 속뜻의 의미가 뭔지, 은유적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들 중에 암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봤지만 이 어휘 표현 생활 영어는 다 무슨 영역이야? 이건 다 여러분들의 암기 영역이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저는 쉽게 이해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암기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전형적으로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이제 암기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법 문제로 가볼게요. 다 원래 첫날은 다 이런 표정이야. 이런 표정들이야. 저런 거 어떻게 풀어? 이런 표정인데 다 1년 뒤에 다 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1년 뒤에 붙는 거니까 절대 지금 이 충격받지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공무원 시험 하려고 들어왔으면은 이런 거 충격받고 실패하거나 저러면 안 돼요.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올해 국가직 9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 얘를 영장 문제로 가는데, 자, 그럼 영장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우리말 읽어볼게요. 1번. 그 회의 후에야 그는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나왔어요. 그쵸? 자, only after the meeting did he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financial crisi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랑 얘가 있는데 이 사실 우리말보단요 영어 문장의 문법성이 중요한 거야. 이건 바로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성을 보는 건데 자, only after 이건 뭘까요? 혹시 배운 사람? 자, 원래 only가 없고 after the meeting 회의가 끝난 후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사입니다. 시간의 부사. 시간의 부사 맞죠? 시간의 부사 앞에 only가 붙으면 이건 바로 우리가 부정부사화 된다고 불러요. 다시 한번 부사 앞에 only가 붙으면 바로 부정부사가 됩니다. 왜냐면 회의 후가 아니라 단지 회의 후에만 이렇게 제한의 부정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는 어려운 말로 도치 발생, 조동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법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DD가 맞는 포인트였어요. 이게 바로 1번에서 묻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말이 아니라는 거야. 영어 문제가 훨씬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장관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장관은 the minister insist. 자, 시험 최민식 동사 insist라는 동사입니다. insist가 주장한단 말인데 자, 앞에 보세요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다 의미 속엔요 해야 한다는 의미에 바로 should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는 바로 should 동사 원형코를 씁니다. 그런데 주로 should는 생략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얘가 잘 쓴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겁니다. 바로 insist 뒤에 동사 원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에 이제 근심이 아주 가득한데 다 배우면 금방 파악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만 배우면 되게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insist B 얘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자, 비록 그 일이 어려운 것이었지만 자, 비록이지만 자, 여러분 혹시 표현 중에서 접속사 중에서 비록이라는 표현 뭐였어요? althoughla는 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쉬운 편인데 자, although 말고 자, 여기 나왔지만 바로 as 주어 동사 그다음에 뒤 앞에 이 보호가 나온 형태 얘도 바로 우리가 양보의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as 주어 동사 바로 양보 형태, 보호 형태 이것 역시 양보 구문에서 얘도 역시 올바른 꼴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양보 구문이라고 배울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그는 문자 메시지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자, he was so distracted by a text message to know that 나왔는데 잠깐만 앞에 보세요. 나중에 다 배울 텐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매우란
강조의 부사 뭐 있을까? 제일 쉬운 거 매우. very.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 있어? so disrespectful 바로 so. 또 뭐 있을까? 너무 to.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나 너무나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 to는 주로 투투형법으로 쓰여요. 그다음에 so는 so 너무너무해서 so 대세형법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very는 주로 단독적으로 쓰이는 거야.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건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얘랑 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뭐야? to 따라합니다. to so that. 그럼 그 짝을 찾는 게 시험 문제겠죠. 그쵸?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요? so to가 있죠. 그럼 to 때문에 이게 뭐가 돼? to로 바뀌겠지. 정답 4번이었어요. 자, 우리말도 볼까? 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자, 뭐뭐 쓰는 것을 몰랐다. 알지 못했다 해서 자, 너무나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게 뭐야? 투투 아닙니까? 바로 투투로 바꾸는 정답 4번이었던 거지. 이해가세요? 이건 나중에 very, so, to 다 배울 겁니다. 배우면 이런 문제도 금방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법 공부를 과연 얼마나 했나요? 아마 차라리 어렸을 때 했을 거야. 아마 수능 공부할 땐 거의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영어 문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이 한글만 자꾸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한글보다 영어 문장이 훨씬 중요한 거야. 이건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 뭐 이런 포인트, 총 100가지 포인트를 저랑 배울 겁니다. 그럼 그 포인트만 배우시면 이런 문제 이제 쉽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문법 문제라는 게 너무나 다 보는 게 아니지. 저 이것만 딱딱 보는 거야. 핵심 포인트만 보는 거야.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그치? 이렇게 보면 또 쉽게 푸시야 되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표현들이 너무 안 좋아 오늘.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알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보면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문제는 시험 문제 빈칸 있죠. 빈칸. 밑줄 있죠. 근데 이 빈칸은 그냥 보면 답이 나와? 얘가 틀린지 맞는지 알아? 반드시 뭐가 있어? 답에 대한 근거가 꼭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로 매칭, 짝맞추기 하는데 항상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to가 근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to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so가 있으면 so 될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항상 근거는 존재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근거 찾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 공무원 시험은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큰일이 생겨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출제자한테 자, 이건 정답이 왜 2번이 안 돼요? 이의 제기하겠죠. 그럼 출제자가 그냥 내용상 3번이에요? 이렇게 하겠어? 아니죠. 지문에 이것 때문에 3번이라고 반드시 근거를 꼭 집어넣는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만큼 지문 중에 뭐가 있다? 근거가 꼭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근거를 찾고 답을 푸시나요? 아니죠. 그냥 읽은 다음에 느낌이 3번인 것 같아. 이건 찍는 거지. 이렇게 풀면 절대 공무원 시험 안 돼요. 반드시 이것 중에서 얘 때문에 답이 3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질문하러 올 때 마찬가지야. 질문하러 올 때 선생님 이거 답은 2번이 왜 안 돼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선생님 이것 때문에 2번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런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내용상 2번인 것 같은데요? 이건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 중에서 이것 때문에 답이 3번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사고고 가장 문제풀이에 가장 좋은 사고야. 그래서 반드시 지문 중에 뭐가 있다? 반드시 지문 중에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 근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읽고 내용상 답이 3번. 이런 건 추론이야, 추론. 상상이죠, 상상. 여러분들은 그걸 추론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보기엔 다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야. 그쵸? 가령 지문 중에서 한 남자가 병원 앞에 누워 있어. 그쵸? 그럼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보시오. 1번, 그 사람은 죽었다. 이건 뭐야? 이건 상상인 거지. 그냥 그 사람은 누워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상상합니다. 이게 지나친 추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지문에 있는 것만 믿고 네 머리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상상하지 말라는 거야. 답을 고를 때 반드시 근거를 보고 답 고르라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근거 없이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치? 자, 이게 바로 문법 문제, 이제 이런 영장 문제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독해 문제를 볼 텐데 이건 우리 시간상 다 풀 수 없는데 한번 보라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올해 국가직후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건 수능에도 빈출이죠. 수능에도 나오는데 이 문장이 나오고 여기 A, B, C를 이 뒤에 이제 배치하는 바로 순서를 고르는 문제야. 얘를 조금 더 이제 크게 확대하면요. 너무 작아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이 나오고요. A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B라는 문장 나오고 C라는 문장 나와서 이렇게 순서 고르는 문제야. 수능에서 아마 다 풀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여준 이유가 지문의 길이가 일단 어떠냐면요. 지문의 길이가 어때? 길죠. 수능도 긴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 시험도 상당히 길어지는 게 점점 추세입니다. 절대 주의할 게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런 문제 1분 동안 풀 수 없다는 거야. 2분도 사실은 힘들어요, 이 문제. 이건 최소한 3분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3분 동안 풀었어. 독해가 10문제인데 10문제를 3분 동안 풀면 30분이야. 그럼 나머지 10개 어떻게 풀어? 못 푸는 거지. 이해 가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짧고 쉬운 지문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런 긴 지문의 시간 좀 더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독해는 시간 싸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전략적인 사고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게 뭐냐면은 이 독해 내용인데요. 잠깐만 보시죠. 일단 독해 지문의 길이가 어때? 길어지고 있다. 두 번째. 자, 조금만 볼게요. 문제 안 풀고. The most innovative of the group therapy approaches was 앞에서 끊을게요. 자, 집단 치료 접근법 또는 집단 치료법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은 바로 사이코드라마입니다. 끊고 동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코드라마는 뭐다? 더 브레인차일드,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무엇에? 오브 제이콥 L 모라는 사람이 만든 아주 혁신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뭐에 관한 글일까? 사이코드라마에 관한 글이에요. 이해 가세요? 다음 문장. 사이코드라마 as a group therapy. 자, 바로 집단 치료법으로서의 사이코드라마는요. started, 시작해왔습니다. 언제? 바로 problem, premise, 어떤 전제와 함께 시작됐대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독해 지문을 봤더니 아까 독해의 지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거기 사용된 여기는 premise라는 단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psyche 이런 것들. 사실 얘는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 단어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단어의 난이도가. 그리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건 심리학, 철학, 과학 지문이 꽤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되게 추상적인 토픽이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해 가세요?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독해가 어떻습니까? 독해가 어려운 거지. 독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능 때 그냥 대충 찍었던 독해는 절대 안 돼, 이제. 지문도 길어지고, 단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바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럼 어떻게 답을 고를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답을 고를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답을 고르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해석 다 한다고 답을 맞추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해석 다 해도 틀린 사람 꼭 있어 보면. 그래서 이제 독해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독해법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공무원 시험에 맞게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독해도 이 모든 전 세계 시험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시험이 있는데 전 세계 시험에서 점점 덜 나오는 게 문법 문제, 사실은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덜 나와. 근데 점점 확장되는 게 독해 문제랑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엔 스피킹은 안 들어가죠. 근데 리딩 문제가 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문법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독해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근데 그 독해를 잘하기 위해선 문법이나 어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령 이제 문법, 어휘 독해 중에서 뭘 먼저 공부할까? 어휘와 문법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독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독해 해석도 빨라지고 독해법도 더 빨리 익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공부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독해 문제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서 이제 앞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다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있죠. 이 공무원 시험도 뭐 바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계속 항상 설은 있는데 시험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는 시험 대비 또 강의나 강좌가 또 생길 겁니다. 이 우리나라만큼 이 모든 시험에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 있는 것은 드물어요. 되게 드문 이제 나라입니다. 그만큼 모든 시험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 다 오늘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겁니다. 다 풀어 나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좀 어렵지만,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출을 우리가 분석해 봤고요. 자, 이제 해야 될 건 기출을 분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지, what이죠, what to study, 뭘 공부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서 뭘 공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어휘. 자, 첫 번째 어휘 영역인데, 자, 어휘는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또는 10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14개월 동안 뭘 공부해야 될까? 자, 가령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 능력 시험 보고 싶대요. 한국 검정 시험 보고 싶대. 그럼 어떤 단어를 공부하라고 주겠어? 고사성어? 속담 어려운 거? 아니죠. 가장 기본어를 줍니다. 가장 수능 또는 고등 기본을 주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수능 중등 어휘를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70%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독해나 문법 문제 중에서 어휘가 되게 쉬운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반드시 중등 수능 어휘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30%가 바로 공무원 기출어휘 3,000개입니다. 그래서 이 3,000개는 제가 다 드려요. 책에 다 있고 다 드리는 거야. 근데 이 수능 중등 어휘는 사실 이 중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되게 큽니다. 바로 이게 어휘인데 이건 이제 각자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 그래서 할 거에 각자 집에 가서 수능 어휘집이 집에 다 하나씩 있죠. 굴러다니던 거. 그치? 반드시 펴서 보세요. 펴보고 그 중에 70% 이상 모르시면 심각한 겁니다. 그쵸? 60% 이상 몰라도 심각한 겁니다. 그럼 그분은 반드시 그 책으로 수능 어휘를 먼저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70% 이상 안다. 대부분 안다. 그럼 이제 바로 저랑 함께 공무원 기출어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인데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랑 함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해 가세요? 자, 이걸 못하시면 나중에 계속 헤맵니다. 반드시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수능 어휘, 중등 어휘. 알겠어요? 그리고 수능 중등 어휘는 각자 집에 있는 책으로 공부하셔도 되겠고 책이 없으시면 서점 가서 책 되게 많죠. 수능 책 되게 많죠. 아무거나 펴서 보고 편한 책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특정한 책이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어느 어휘집은 비슷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이 하는 책이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 그 다음에 능률복화, 그 다음에 듀오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 근데 꼭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책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못하시는 분 반드시 먼저 이 중등 수능을 먼저 공부하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랑 함께 공부하시든 아니면 이게 끝나고 공부하시든 이제 공무원 기출어휘 3,000개 어휘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공무원 기출어휘 3,000개는 여러분들 교재 3권 이 보라색 책 있죠? 이 보라색 책의 맨 앞쪽에 바로 대의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3,000개의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총 공무원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기출어휘 중에서 제일 중요한 3,000개를 뽑은 겁니다. 뽑아서 자, 대의가 한 대의에 30개의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 100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예? 자, 하루에 30개를 총 100일 공부하는 건데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100일 동안 이거 한 번 본다고 다 외울 것 같아? 단어 한 번 보면 다 외워? 아니죠. 최소한 5번, 6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루에 30개씩 보지 않고 대략 90개에서 120개씩 볼 겁니다. 알겠어요? 하루에 대의 3일 또는 4일치를 공부할 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공부하는 스케줄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었습니다. 자, 이 스케줄표를 한번 보십시오. 단어 스케줄표. 자, 거기 오늘 날짜가 5월 8일이죠. 5월 8일 날, 자, 데이 뭐라고 써 있어요? 데이 50일부터 53까지, 즉 3일치의 단어인 90개를 외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루 이제 90개 단어를 외우는 거야. 외우고 내일 시험 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자, 내일은 이제 54에서 56까지 3일치 외우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3일치씩 외우는 게 첫 번째 1회독 한 번 돌리는 게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자, 5월 30일에 보시면 자, 이제 4개씩 나오죠. 이건 이제 두 번째 보는 2회독이야, 2회독. 그래서 이때 이제 4개씩 봅니다. 4일치씩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넘어와서 자 6월 19일 보시면 이제 5개씩 외우는 3회독 세 번째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달 동안 3번 단어를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총 몇 개? 자 51일부터 100일까지의 50일치 곱하기 하니까 총 1500개를 몇 번 본다? 3번 보는 게 우리 2개월 수업의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7, 8월에는 나머지 3,000개, 1,500개, 나머지 1,500개를 역시 3번 또 7, 8월에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번 달은 데이 50일부터 100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7, 8월 달은 데이 1부터 50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9, 10월에는 다시 50에서 100까지 그 다음에 11, 12에는 데이 1부터 50까지 이런 식으로 시험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외웁니다. 절대 어떤 인간도 한 번에 외우시면 천재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말 하면 단어 암기하는 질문을 전 정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외우니? 단어 암기 비법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단어 암기 비법은 없어요. 단어 암기 비법은 바로 반복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반드시 또 잊혀지겠죠. 그럼 그때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이런 정성과 노력이 중요한 거지 머리가 좋다고 금방 외우는 거 아닌 거죠. 가령 90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걸 한 번 보고 다음날 외웠어. 이건 텔레비에 나와야 돼요. 이건 천재예요, 천재.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90개 중에서 10개만 그나마 외워도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잊을 때쯤 다시 한번 또 외우는 거. 그게 바로 2회독. 그 다음에 또 외우는 거. 3회독. 이렇게 여러 번 봐야만 외웁니다. 하여튼 내가 지금 뭐 휴대폰이 저장되기 때문에 전화번호 외우는 시기가 아니죠. 근데 5명의 친구가 있어.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들었어요, 내가. 들은 다음에 내가 누구 전화번호 외울 것 같아? 제일 예쁜 애. 그래서 내가 제일 자주 전화하는 애. 그죠? 자주 전화하는 애 전화번호 외울 거 아닙니까? 전화를 거의 안 해, 누구한테는. 그럼 전화번호 못 외우겠죠.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자꾸 전화해요. 그럼 전화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외우겠죠. 자, 내 머리가 뭐라고 이제, 저 번호는 내가 쓰는 번호구나. 저 번호는 이동기가 쓰는 번호라고 뇌가 인지하겠죠. 그럼 뇌가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B란 번호를 안 써. 나 좀 아니야, 얘가. 그래서 안 써. 그럼 뇌는 뭐라고 생각해? 이 번호는 버린 정보로 버려버리는 거죠. 뇌가 바로 정보를 검열한 다음에 쓸 정보 남기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주 보셔야 되는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 이거 말고 단어 암기 비법 있는 사람, 제가 선물 책 드릴게요. 비법 있는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만. 혹시 사기만의 비법 있는 사람, 제가 책 드릴게요. 무료로. 없어요? 없죠. 비법 이런 게 없어. 그리고 그동안 나온 책들을 보면 거의 다 반복하는 방법이야, 결국에는. 여러 번 보는 방법일 뿐이지 이게 비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좌절을 할 거야. 옆에 사람은 다 외운 것 같아 나만 틀리고 이런 경우 많죠. 근데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또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단어 외울 때 또 하나 좋은 건 뭘까? 좋은 방법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단어장 받았죠, 오늘? 나갔어요, 단어장? 잠깐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단어장을 책은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일부러 제가 휴대용으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받으셨어요? 데이 50일부터 7시까지 오늘 받았죠? 자, 이거를 이제 각각 한 장씩 이제 뜯는 거야. 뜯어서 이렇게 접어서 저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이거 아마 밖에 보시면 수험생들 많이 들고 다닐 거야. 이게 바로 휴대용 단어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책에 있는 3권에 있는 단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걸 휴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접는 법 설명드리면요. 자, 맨 앞에 한 장 뜯어보세요, 한번. 맨 앞에 한 장 50일 뜯고, 자, 거기서 먼저 영어만 나와 있는 부분이 가려지게 반을 접으세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우리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양쪽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팔짱만 키지 말고. 심사위원이야, 자기가? 무슨? 자, 이렇게 하라는 거야. 꼭 가만히 있다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다시 한번. 자, 얘를 이렇게 절반을, 미안해, 내가 가져와서 못하는구나. 절반을 접어서 그 다음에 양쪽에 그럼 이제 우리말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다시 양 끝을 날개처럼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양 끝을 접으십니다. 그럼 결국에 뭐가 남아요? 바로 영어로 돼 있는 면만 끝에 남겠죠. 이렇게. 그치, 날개처럼 이렇게 접는 거야.
모르시면 옆에 사람 따라하세요. 좀 뜯으면 안 되겠니? 너무 아까워 뜯기에? 과감하게 뜯으세요. 공부하는 건 아까울 필요 없어. 공부는 아주 철저하게 내가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한 번만. 자, 여기서 이제 영어가 나와 있는 면을 가리게 이렇게 반 접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양끝을 접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영어만 나와 있는 게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또 접으세요. 반 접으시면 이제 대략 8개의 단어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들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얘를 들리면서 이제 휴대용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가령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단어 외울 때 deadly, 이게 치명적인이란 말이거든요. 가령 이렇게 단어장이 되는데 우리말을 돼 있는 걸 읽어봐. 그럼 deadly, 치명적인, deadly, 치명적인 막 외우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즉 여러분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주로 눈 운동만 합니다. 바로 눈만 시각적인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라는 것은 감각 정보라고 하는데 이건 금방 날아갑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여러분한테 별로 실감이 와닿지 않으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정보인 거야. 이해 가세요? 시각 정보, 청각 정보라는 것은 날아갑니다. 즉 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바로 뇌 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얘를 한번 가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겠죠. 저 데들리가 뭐더라? 데들리가 주군인가? 심각한인가? 치명적인가? 이 생각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뇌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반드시 의미를 가리고 볼 것. 즉 항상 시험을 보란 말이에요. 시험. 알겠어요? 시험을 보셔야만 뇌를 쓰는 거지. 시험 보지 않으면 뇌를 쓰지 않고 그냥 눈 운동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까먹는 거죠. 바로 눈만 정보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뇌를 쓰는 훈련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냥 내가 하는 말들 있죠. 내가 하는 말들이 지금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실감하시고 정말 절감하셔야만 그게 다 맞는 겁니다. 즉 사고하지 않으면 절대 정보는 남아있지 않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렇게 가리고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외울 때 가령 deadly 하고 이제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뒤를 보세요. 그냥 바로 보시면 절대 외우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정보로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많은 광고판 있죠. 광고판. 그거 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근데 뭔가 바로 생각을 좀 했던 것들은 기억나지? 똑같은 거야. 눈으로 보는 모든 게 다 외워지면 그건 천재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바로 시험 보는 거. 그럼 오늘 제가 팁 드렸어요. 단어 암기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뭐라고? 시험과 그렇지, 반복. 그래서 스스로 아마 자기가 암기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켜서 한번 방법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가리고 할 것. 두 번째, 여러 번 보는 것. 이 두 가지만이 바로 암기의 최고의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꾸겨 넣는다고 될 것 같아? 또는 연상암기법. 요새 그런 책 많죠. 단어장 중에서 무슨 단어의 뜻을 막 한글로 바꿔가지고 막 어색하게 바꾸는 거. 그거 절대 나중에 기억 안 나요. 그건 몇 개만 기억나지 나중에 그 우리말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어 암기는 다른 비법이 없어요. 절대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시험과 반복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령 자기가 너무나 수능 어휘도 몰라. 그럼 오늘 꼭 수능 어휘부터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된 사람들은 이제 바로 공무원 기출을 저랑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스케줄표대로 매일매일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공부하고 시험은 이제 스터디 그룹으로 조직하겠습니다. 스터디는 한 팀당 10명 내외로 구성되고요. 스터디는 항상 자 수업 끝나고 그래서 대략 12시대가 한 40분 정도에 끝낼 거예요. 그럼 이 끝나고 대략 한 20분, 많아봤자 20분, 적으면 10분 동안 시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월화는 제가 좀 빨리 끝내지만 수목금토는 진도가 늦어서 빨리 못 끝낼 거 아닙니까? 50분에 끝나죠. 그럼 50분 끝나고 그때 바로 시험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 팀이 모여서 바로 시험 보면 됩니다. 스터디의 목적은 서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시험만 딱 보고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스터디 그룹에 시험이 없으면 가령 오늘 외웠어. 근데 다음날 힘들어. 그럼 다음날 외워야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벌써 그게 180개가 되는 거야. 그럼 그날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미루지 말라는 의무감 만들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터디는 이따 나가는 길에
201호 밖에 보시면 스터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거기 명단이 있어요.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근데 역시 성이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는 건 네 잘못이고 네 자유야. 근데 저는 하는 걸 권장합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의무감 생겨서 공부하는 거지. 단어 시험 안 보시면요. 그냥 외우다가 말다. 외우다 말다. 그럼 벌써 2개월 끝나버리는 거야. 단어만 자료도 2개월 잘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내일 제가 12시 한 반 정도의 수업을 끝내고 그때 우리 조교들이 와서 함께 이제 팀을 만들 겁니다. 팀 만들고 스터디 구성 방법을 설명드릴 거야.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시험 볼 겁니다. 일단 내일은 다 시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내일 시험 대비해서 오늘 데이 51, 52, 53 외우세요. 단어 시험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어 단어 있고 바로 우리말 뜻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일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내일 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말해도 항상 1년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단어 안 외웠다고 후회하는 사람 꼭 있어요. 단어가 정말 총알이야, 총알. 우리 남자분들 총알이란 말이야, 총알. 총알이야. 총알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 네가 문법을 잘하거나 독해 잘해도 말이 안 돼. 어휘를 모르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어휘를 꼭 외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창피한 거 없어.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령 중등어휘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어휘 외우고 있을 거야? 안 외워지겠죠. 반드시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자존심 버리고 합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자기 현재 점수를 파악하고 꼭 하시길 바래요. 알겠어요? 자, 어휘는 이렇게 설명 마치고 두 번째 생활 영어는 아까 help yourself 뜻이 뭐였지?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mud in your eye가 뭐였어? 건배. 자, 기억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이제 바로 12월 중간쯤에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무료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워낙 공무원은 공부할 게 많죠.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 독해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공부하지 마시고요. 근데 혹시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겠고 무료니까 봐도 되겠고 아니면 올해 12월 달에 제가 무료 특강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들으시면 더 빠를 겁니다. 그때 딱 듣고 지금처럼 외우시면 돼요. 아까 mud in your eye, help yourself 훨씬 더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이런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외우시면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mud in your eye 건배. 이게 왜 그럴까? 또 모르면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는 걸 권장해요. 알겠어요? 그런 표현들을 제가 12월 달에 항상 특강을 무료 특강 여니까 혹시 올해 시험 준비하시면 한번 특강 보시고 그게 아니면 내년에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이제 12월 달에 특강할 때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생활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년 준비하시면. 지금은 일단 어휘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특강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문법인데 문법은 먼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만 풀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문제만 풀면 된다고. 근데 가령 대학생 문제를 갖다 놓고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겠어? 못 풀죠. 먼저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먼저 학습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론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는 여기 기본 이론 수업이 지금 이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주로 이론 정리하는 수업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기본 심화 수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문제 적용하는 방법 배우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로 문제 풀 수 없어요. 절대. 거듭말하지만 바로 2개월 만에 문제를 다 풀면 이건 공무원 시험은 껌이지 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지금 공부해도 문제 안 풀릴 거예요. 문제 다 안 풀릴 겁니다. 문제 다는 안 풀리고 몇 개 쉬운 건 풀릴 겁니다. 그런데 절대 시간이 걸리는 건 명심하시기 바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수업에서 뭐 한다고? 이론 정리와 주로 이해를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몫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서 문제 적용은 그 다음에 기본 심화에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수업 끝나면 문제를 다 풀겠지. 이렇게 과장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건 뭐 주로 제 몫이야. 제가 커리큘럼 잘 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몫은 주로 단어 암기예요. 제 몫은 여러분들 이해시켜서 이제 문법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문법은 저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휘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앞에서 어휘 올 때 자 따라하세요. 이건 되게 싫어해. 이건 유치해요. 이건 초딩이나 하는 거야. 어휘는 각자의 몫이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아마 7, 8, 9, 10월에는 단어 특강을 열 계획은 있어요. 근데 제가 하지 않고 제 이제 서브티처가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교수가 열어줄 텐데 같이 단어 암기하고 스터디 짜주고 시험 보는 그런 수업 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문법은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독해인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 독해의 10문제를 다 맞고 싶어요. 독해를 잘하고 싶어요. 독해 고득점 하고 싶어요. 그럼 뭘 잘하면 독해를 잘할까요? 일단 해석을 잘해야겠지. 해석을. 근데 해석 다 하면 다 맞아? 해석 다 하고 틀린 사람 꼭 있어 보면. 그죠? 바로 문제 유형별 독해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명심할 게 이 해석만 잘한다고 독해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문제 유형별 독해법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엔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해석을 잘하려면요. 해석을 잘하고 싶어. 그럼 뭘 열심히 공부하면 해석을 잘할까? 그죠? 어휘.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어려운 구문이면 문법을 알아야지 어려운 구문이 해석되겠죠. 그래서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공부 이제 하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휘 문법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한다면 이제 바로 구문 분석이라는 거. 구문 분석이 뭡니까? 바로 문장을 분석하면서 끊어읽기 연습하는 거예요. 직독직해 연습하는 수업이 이건 별도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원리 구문편이라는 강좌가 이제 7월 달에 개강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실 분들은 지금도 강의가 있긴 있어요. 구문서라는 강좌가 있는데 그걸 해도 되겠고 아니면 7월 달에 이 수업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법 가르치는 것. 가령 아까 우리 순서 문제 풀었지만 순서 문제 풀 때 어떤 근거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순서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응? 일단 이거 잠깐 볼까? 가령 자, 이를 바로 우리가 언어적인 단서라고 합니다. 자, an apple, the apple, it 이렇게 생각 나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 an apple이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apple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it이 나오겠지? 그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제 얘기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동기 교수님. 두 번째는 이동기. 그러다가 개. 점점 어떻게 해? 줄이지. 그쵸? 그래서 an apple 바로 우리가 처음 나올 땐 어떤 사과, 그 다음에 바로 그 사과, 그 다음에 그것 한 바로 이제 얘가 바로 언어적인 단서라는 거죠. 얘도 답을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논리적인 단서라고 하는 거죠. 시간 구성할 때 항상 과거부터 점점 현대로 가고요. 항상 주장하고 뒤에 부연 설명하고요. 주장하고 예시 달죠.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독해법이라는 거야. 이건 해석을 못해도 풀 수 있는 거고요. 해석해도 이걸 사용해야지 문제를 이해하는 거죠.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독해 원리의 개념편이라는 수업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7월에 개강할 겁니다. 제가 수업하는 동안 휴대폰 좀 꺼주세요. 끄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수업할 때 정말 그건 너무나 노매너야. 그치? 휴대폰 하지 마세요. 자, 개념편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편이 이제 좀 더 문제를 많이 푸는 완성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월달 개강, 이건 7월달 개강인 거야. 그래서 7월달에 독해원리의 구문편과 독해원리의 개념편이 구성될 겁니다. 이건 다 7월달에 실강으로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그 커리큘럼을 탈 수 있는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사실 수업이라는 게 1년에는 똑같이 계속 열리지 않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안 열리는 수업이 많아요. 근데 이런 수업도 1년에 한 번 열리는 수업인데 5월까지 준비하면 7월에 맞추기 딱 좋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3월달에 계신 분들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좋은 스케줄입니다. 5월달에 지금 이론 입문 수업 듣고 7월달에 기본 심화 들으면서 이런 거 공부하시면 이제 한 번에 쫙 연결되는 거죠. 커리큘럼이. 알겠어요? 그래서 독해할 땐 이런 두 가지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 명심하시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쉬었다 와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오시죠.